예,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앞 시간은 정신개발 사업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의 배경은 일정 부분 단순한 거죠. 농촌 사회를, 농촌 마을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생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새마을 가꾸기 사업, 1970년 후반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멘트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되었다. 여기 이제 순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도시가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보십시오. 292페이지. 환경개선 사업은 기초환경사업과 복지환경사업을 말한다. 또 어떻게? 개인과 공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개인 환경사업, 그 다음에 공용 환경사업이 있다. 기초환경은 주거환경과 관련한 농촌의 주택 개량 사업과 취락구조 개선 사업, 그리고 하수조 설치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기초환경 사업은 주로 마을의 주택이 머무는 그 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하수구, 그 다음에 화장실, 부엌, 지붕, 담장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용으로 이제 다니는 길이라든지 공용으로 쓰는 어떤 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용 부분에 말한다. 복지 환경 부분은 다시 이제 기초와 복지를 구분하는 학자가 약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는 가장 필수적인 거, 복지는 그 필수적인 그 다음 단계에 요구하는 환경 개선 사업. 이해되시죠? 전화가 없으면 못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없으면 못 살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새마을 사업을 세계화하면서 해외 현지를 다니는 여러 박사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쪽에서 딜레마에 부딪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마을 우물을 파고, 그죠? 전기가 없어서 막 동력을 쓰고 그런데 실제 해외 개발도상국을 가보게 되면 주민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닌답니다. 예,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또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충전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요. 그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 사업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을 학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봐달라 그러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그 현지에 가서 개인 환경, 공용 환경, 그죠? 이런 부분을 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그 나라 실정에 그 시대에 맞는 사업이 발굴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개발시키고 기구를 만든다. 그게 적정 기술이라 그럽니다. 이제 어딥니까? 저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서는 적정 기술이라 그러는데, 이 적정 기술을 새마을운동, 새마을 사업의 영역에서도 각 분야별로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계학문으로 축산하고 농업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이런 관련된 전공자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 이론들이 풍성해지고 또 외국에서도 실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업을 살펴보라는 거죠.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한다 이런 것보다 기초 복지 환경 뭐가 있을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큰 표 한번 보십시오. 표 8-11 표로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 기초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복지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자, 지분 개량 사업. 새마을 운동을 비판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초가집을 없앴다. 새마을 운동이 미풍양서를 없앴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초가집에서 사시라고. 그죠? 너무 제가 좀 직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제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개발을 하고도 연계되었기 때문에 인도의 간디의 마을 사업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비교도 했고 제가 논문으로도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우리 학생들도 관심 있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이런 부분도 좀 서포트를 해주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간디가 인도의 발전을 저는 일정 부분 딜레이 시켰다고 봅니다. 자급자족이라 그랬어요. 물레를 돌리면서 우리 마을은 서양화된 문물이라 이런 걸 완전히 차단시키고 우리는 자급자족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인도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참 제가 더 이상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유튜브하고 이제 제가 조금은 이제 공개적으로 강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지분 개량 사업을 하면서 초가집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농촌이 초가집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냐, 그죠? 그거를 보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고통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초가집에 여러분들은 살아보진 않았겠지만 예전에 초가집에서는 그죠, 벌레는 비롯하고 뱀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주택 개량 사업, 표준 주택 사업. 이 표준 주택 사업도 제가 논문을 준비 중인 부분인데요. 상당히 이 당시에 표준 주택 개량 사업이 주민들의 의식까지 변화를 시켰습니다. 왜? 주택이 바뀜으로 해서 의식이 변화가 됩니다. 어느 방을 중요시하느냐, 안방을 중요시하느냐, 부엌을 중요시하느냐, 사랑채를 중요시하는 사랑채는 손님이 귀가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식구들의 위치나 지위나 신분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표준화시키고 평등화시키고 양성평등에도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제 주장. 그 다음에 마을 안길 및 포장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길은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로는 간접 소득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 급수 시설, 그 다음에 하수구 설치 사업, 사방 사업,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제 언덕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 주민 공동 시설 사업이 들어간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가능하겠죠. 개인하고 공용으로 나눌 수 있겠죠. 국도변, 철로변 가꾸기 사업은 이거는 공용을 뛰어넘는 마을 간 마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환경 개선 사업, 마을 전화통신 사업, 그 다음에 마을 금고 사업 저축을 하고 마을 문고 책을 읽고 이런 부분은 가장 그 기초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보건, 가족계획 사업, 역량 개선 사업, 다가소, 어린이 놀이터, 마을 해관 건립, 소도 가꾸기 사업, 자연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족계획 사업만 제가 코멘트 한번 해볼게요. 역량 개선 사업도 중요한데 마을 해관 건립 사업도 중요하고 자, 뒤에 가면 이제 사업 부분별로 나오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이번 학기에 그 부분을 제가 몇 개 사업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적게 낳는 가족계획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피임기구를 보급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인구학자들 중에서 한국의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했는 것은 그 당시 70년대 이후 출산 억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고 논리적으로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경제가 발전되면서 인구가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경제 발전이 희석되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구 자체는 같거나 줄어드는 쪽으로 이제 유지를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국의 이제 개인 소득이나 국가가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4페이지 오늘 시간이 빨리 가네요. 기초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지분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지분 개량 사업은 1972년도에가 실정 여러분들이 보시고 위생관념 때문에 주로 했습니다. 주로 했고 또 제가 여기에서 질문들 지분 개량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도 되고 소득 증대 사업도 됩니다. 이 지붕에서 나오는 저 집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오죠. 퇴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새끼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새끼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으로 말아가지고 지금 녹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일론이나 이런 소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묶거나 매는데 집을 사용했어요. 볏집을 사용해서 요래 말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저 해가 볏집 끈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과도 연계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분 개량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5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다. 큰 틀에서는 지분 개량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분 개량 사업 별도로 분리시키고 주택 개량 사업을 이제 주택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 개량 사업은 위생적이고 표준적이고 능률적인 부분이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부엌 시설, 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 담장 시설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972년부터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맥락이 나오죠. 1976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기존 재래시구를 건대형으로 전환한 주택 개량 사업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부의 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의식 변화까지 끌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96페이지 마을 안길 확장 및 포장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길 확장하고 포장 사업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마을이 좁았겠죠. 좁으면 마을 안길을 확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집이 희사를 해야 되겠죠. 이 땅을. 예? 이런 설득하는 과정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충분히 본인이 희생하고 또 일부 주민이 솔선수범하면서 이런 마을 안길 확장 사업이 이제 추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 안길을 하면서 그런 마을 회의록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마을 안길을 이제 넓히고 또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어떤 또 좋은 가치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주로 다루고 있는 297페이지 간이급수 시설 사업입니다. 간이급수 시설 사업은 간이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언급한 거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식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설치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방사업 포항에 혹시 그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은 여기 있네요. 1973년 79년 영일지구 사방사업이 중요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주민공동시설 사업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구매장, 공동 목욕탕, 공동 우물, 공동 빨래터,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변 가꾸기 사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환경을 끝내고 복지환경에서 사업 300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을전화통신 사업.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왜 마을 전화 통신 사업이 새마을 사업입니까? 그 이전에도 그 당시는 최신청일 겁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최신청에서도 그 이전에도 마을에 전화를 설치를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에 탑재를 함으로써 새마을 사업에 탑재를 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새마을 사업은 이런 사업까지 이제 아울러서 이제 같이 새마을 사업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엄밀한 의미에서 새마을 전화통신 사업은 새마을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한 학문의 영역이라 그러면 그거를 밝혀내고 뭐 근거를 찾아내고 그럴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고 새마을 전화통신 사업이 많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굳이 뭐 띄어낸다 그러면 그게 학문적으로 왜 유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드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새마을 권고 사업, 그죠?
새마을 금고는 지금 본인이 일정 부분 체제에서 떨어져 나갔죠. MG 새마을 금고 여러분들 뭐 대구 시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새마을 금고 사업은 보십시오. 1973년 새마을 금고가 창립되어 이듬해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 연평균 19%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대출을 위한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 영농자금 수탁금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어 주택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나머지 교육비, 의료비 지원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부분도 우리가 새마을 글로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MG 새마을 금고에서도 이런 뿌리를 본인이 원천이죠. 원천을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외국에 새마을을 알리고 새마을 금고를 확장시키는 데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마을문고 사업, 마을문고 사업, 그 다음에 의료보건 사업, 이동진료사업과 의료보호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연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족계획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억제하고 국가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량 개선 사업, 역량 개선 사업, 역량 개선 사업은 물론 이 사업도 그 당시에 뭐 보건복지부인지 모르겠지만 부처에서 하던 부분을 일정 부분 새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중고등학,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제 우리 도시락 검사도 하고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요. 자, 다가수 어린이 놀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해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자, 303페이지 마을 해관 건립 사업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은 새마을 사업에서 마을 해관의 건립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래 마을 해관은 마을 주민들의 회의, 행사 등의 용도로 이용이 되었지만 점차 마을 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종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도 마을 해관이 존재를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소기업 종합이 주로 한 개면 또는 수개의 법정리로 구성된 권역을 대수로 규모 있는 마을 해관을 건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부락 단위에도 마을이 있는 경우가 있어 무슨 리 그러면서 들어가서 거기 리 안에 마을 해관이 하나 존재하는 큰 마을인 경우 존재를 하고 또 두세 개 부락이 있는 경우에는 부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도 이런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도. 304페이지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제4절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의 핵심이죠. 핵심.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식량 정산 운동의 역정방 청가지도 정화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농어촌 특별 소득증대 특별 사업하고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하고 맞물려서 가열차는 차단 말을 단어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역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진되었던 새마을 사업입니다. 8-25 소득증대 사업 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소득 사업, 증대 사업도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습니다. 간접이 있고 간접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요 뒷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뒤에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력 증진 및 객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토 사업 여기 연차별로 나와 있죠. 퇴비하고 그 다음에 심경 그 다음에 객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지 정리 사업 영농의 능률화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를 활용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지 정리 사업을 했고 307페이지 농업 용수 시설 및 소하천 사업이 들어갑니다. 도수로 보설치, 소류지 설치, 집수 안거 제가 이 부분도 사진 찍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그 다음에 도수로 소류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제가 그때 증거를 보여주는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가 나오죠. 농로 마을 농로 확장 및 개설 포장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8-29 농촌 도로 개설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량 가설 사업입니다. 교량 가설 사업.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은 교량이 가설이 되었습니다. 가설이 되었고, 이 교량도 이제 단순한 같은 경우, 단순한 어떤 설계나, 그 다음에 이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오죠. 해를 거듭할수록 경험도 늘고 협동의식이 높아져 정부의 지원 없이 주민 스스로 부담하여 가면서 큰 교량 건설까지 착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기계화 사업입니다. 이 영농기계화 사업은 농가 부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습니까? 자,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농가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농가 부채를 이야기할 땐 농가 자산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산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일정 부분 증가하는 것은 자산 건전성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부채가 늘어나면 자산 건전성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채의 일정 부분을 영농기계화 사업에서 이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어업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어업 기반 시설 사업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 직접 소득 사업입니다. 직접 소득 사업. 여기에는 소득 증대 특별 사업이 나오네요. 1974년 각종 소득 증대 사업을 새마을 사업과 직결시켜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기존의 농특 사업을 포함한 새마을 소득 증대 특별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다. 새마을 사업은 그 이전의 농특 사업하고도 연계되어서 이렇게 직접 소득 사업이 많이 전개되었다. 8-34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업, 양송이, 버섯, 특용작물, 과수, 채소, 축산, 수산, 유휴지 생산화, 못 쓰는 땅, 농가 부업단지, 농한기 생산사업 등이다. 이게 이제 주요 핵심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수산부에서 발행한 새마을 소득증대에 구체적으로 영농기술, 재배기술 등이 기술되어 있다. 제가 이 책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새마을 소득증대 이 정도 두꺼운 책요. 생산협동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농산물 유통 개선 사업도 이렇게 실적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 그 다음에 마을 조립 및 양묘 사업 추진 실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316페이지 새마을 공장 건설 사업은 공장 새마을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특별히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새마을 공장 건설 사업하고 공장 새마을 운동은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논문 피드백을 할 때 공장 새마을 운동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장 새마을 운동하고 새마을 공장 사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자, 새마을 공장은 마을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마을 주변 마을 인근에 공장을 만들어서 소득 증대를 했던 부분이고, 공장 새마을 운동은 산업군이 완전히 다른 형태인 제조업에서 새마을 운동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노임 사업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당시에 새마을 노임 사업이 제가 이제 중요한 맥락을 잡아내는 것은 영세민과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노약자 부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노약자 부분도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약자 일반인들이 1회 노동력을 하게 되면 0.5회 노동력만 부담을 해도 노약자나 어떤 그런 계층에게는 균일하게 노임이 가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 여기 나오네요. 자, 주어진 노임은 기준 노임을 지불하는 원칙으로 하되 마을 주민의 총회에 의해서 이웃 돕기 방법에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와나가는 방향으로도 관리를 했다. 얼마나 중요한 맥락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자, 그 다음 새마을 노임 사업의 추진 요령에서 노임 사업 추진도가 나옵니다. 추진도가 나오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새마을 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열정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